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컬러 강판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정리하는 거야 금방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조금 철강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또 이야기를 하나하나 진행해보니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조금 시간을 앞으로, 과거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난 10월에 미국이 이제 유럽산 이제 철강에 대한 무관세에 대한 타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 역시 이제 보복관세를 철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을 때는 2018년도에 뭐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하면서 다른 뭐 중국도 견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탄을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그러면 유럽만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사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부분이 10월 말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저조해질 수가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으며, 또 추가로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탄소 기조 속에서 전 세계적인 기조 속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도 비싸진 부분도 있고, 그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채를 쌓는 부분도 부채에 대한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거기다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도 섞이면서 부진을 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현재는 일단 이렇게 유럽과는 이렇게 타결이 되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지금 재편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일본과 한국, 우리나라에 다 방문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 공급망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결국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체제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상당히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속도라면 이제 GDP가 중국이 1인당이야 워낙 인구수를 나눠야 되니까 뭐 당연히 다른 거지만, 국가의 전체로 봤을 때 GDP가 이제 미국을 추월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패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요한 시기가 있는 미국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뭐 중국이 미국의 상당한 채권을 들고 있고, 미국 국채를 상당한 채권을 들고 있고, 뭐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1위였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일본이 1위로 바뀌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국이라는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상당히 키워준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중국의 생산물을 과연 누가 많이 소비했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면서 미국의 전 세계적인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또 GDP에서의 미국 GDP 내에서의 소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워낙 수입해와서 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상당한데, 그걸 다운시켜야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을 잘 해결해야지 향후 미국이 10년이든 20년이든 조금 편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으르렁대기도 하고, 또 뭔가 둥글둥글한 모습을 서로 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글로벌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재편 속도인데 넘어가서 보면은, 그럼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만 저렇게 되면은 불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본이 먼저 이렇게 일본에 먼저 갔으니까 미국 그 대표가 이렇게 액션이 나왔고, 우리도 역시나 이렇게 개시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3일날 요 이슈를 통해서 철강 관련된 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측면이 있었고, 또 지금은 조금 뭐 다시 부진해진 흐름인데, 이 부분이 협상이 뭐 잘 되고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철강주들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아까 뭐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계속 저탄소로 이제 뭐 지금은 전력난 때문에 이제 일단은
약간 뒤처지면서 석탄으로 화력 발전 많이 돌리고는 있긴 하지만 철강 생산을 스스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량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풀리지가 않는다면 저탄소 중국 내 저탄소 행보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다면 글로벌 철강사들의 수출에 있어서 중국 저가 공세와 조금 공세가 완화되면서 경쟁에 있어서 편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지금 중국의 저탄소 행보, 친환경 행보에 따른 자국 내 철강 규제 플러스 또 추가로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쪽은 근데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잘 많이 안 비춰지긴 하지만 이 부분과 또 추가로 이제 현재 우리가 요구한 미국의 이런 철강 협상 개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가운데서 컬러 강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일단 아주스틸은 이제 올해 좀 상장을 한 종목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첫날 이후에 이렇게 거의 50%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온 다음에 제대로 바닥을 잡고선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케이스들 요즘에 많긴 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저점 찍고 움직였다가 이렇게 횡보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더블리자 패턴 나와주면서 이렇게 양봉 두 개 오늘 음봉을 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지금 60일 이동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번 건드리고 여기 안착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 한번 건드렸다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놀아줄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요 양봉 두 개에서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온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컬러 강판 관련주라고 하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동국제강이거든요. 동국제강인데 물론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부진해요. 여기서도 움직였다가 도로 다 빠졌는데 이 종목 보시면 워낙 큰 대시세를 좀 주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쌍봉도 흐름이 좀 나왔고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점유율은 1위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워낙 이제 한번 해먹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시세가 크게 나오고 이렇게 빠졌다 보니까 자반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 컬러 강판 관련된 종목이고 단발성으로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얘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반대로 이제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이 지금 하락이 많이 나오면서 해소를 상당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포스코 강판을 보면은 포스코 강판은 차트 흐름이 완전히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동국제강만큼이나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재차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23일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쉬어주는 흐름. 그래서 내일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다시 흐지부지 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한번 움직일 때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 움직이긴 하나 하여튼 굉장히 뭐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시가총액이 현재는 3천억대에 굉장히 가벼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이 이제 점유율이 3위 정도 되는 컬러 강판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 또 추가로 이제 좀 관련성이 이제 살짝 떨어질 수 있는 세아제강 지주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컬러 강판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도 흐름이 상당히 다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너무 막 흔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매물이 많이 생기고 여기 한번 찔렀다가 도로 빠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도 동국제강이랑 같이 좀 잡아주는데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G동부제철은 이제 시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종목도 역시. 그 다음에 주가가 뭐 빠지면서 거의 이쪽 시세 거의 초입까지 주가가 빠짐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충분하게 횡보를 해주고 돌려주는지 여부를 봐야겠고 상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관리 종목 또 지정이 됐었었고 탈피도 하고 뭐 KG그룹으로 가서 이제 회사가 뭐 계속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 뭐 컬러 강판을 이슈를 타고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한번 뭐 이러한 부분이 한번 움직이고 끝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하는 과정인 만큼에서 잡아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강판에 대해서는 이제 철강
관련돼서도 계속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관련된 종목들 차트들이 전반적으로 다 따로 놀고 있는 흐름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개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관점에서는 일단 뭐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포스코 강판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제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여유 갖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KG 동부지철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이 또 종목들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아주스틸, 그래서 뭐 포스코 강판, 아주스틸, KG 동부지철 이렇게 총 뭐 지금 이야기 드린 다수 종목 가운데 이 세 종목으로 일단 압축해서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으며, 추가로 뭐 현대제철도 있는데 현대제철이 뭐 컬러 강판만으로 움직이기엔 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현대제철은 뭐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